위대한 인물을 선정하는 데에는 포브스가 있다면 위대한 기업을 선정하는 데에는 포춘이 있습니다. 흔히 잘 나가는 기업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업들을 부를 때 Fortune 500 기업이라고 부를 정도로 고유 명사로도 활용이 되곤 합니다.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경제 잡지가 바로 포춘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포춘은 매년 연말이면 내년 1년간 투자하기 좋을 것 같은 기업들, 종목들을 엄선하여 알려주곤 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11개의 주식을 추천해주는 아티클이 나와서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려고 하죠. 일단 2021년도는 거의 끝난 상태인데 세상에 불확실한 게 참 많습니다. 심지어 아티클이 나온 이후에도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까지 나오면서 불확실성에 불을 지폈죠. 첫 번째로는 글로벌 경제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적어도 근 20년간 글로벌 성장을 이끌었던 나라가 중국이었는데 중국이 자본시장을 조금 괴롭히면서 향후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이외에도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미국도 경제 성장 전망치가 낮아진 상태이고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도 경제 성장 전망치를 많이들 낮추는 분위기입니다. 경제 성장이 중요한 이유는 주가라는 게 큰 틀에서 기업이 얼마나 많이 성장할 수 있는지를 기반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성장할 수 있는지를 기반하는 것이 바로 경제 성장률인 것이죠. 따라서 경제 성장률이 안 좋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주식 투자에는 역풍을 맞고 시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두 번째 불확실성은 올해 거의 키워드급인 인플레이션입니다. 공급사슬 문제로 물건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면서 물가 상승률이 폭발하고 있죠.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팔 물건은 충분하지 않으니 기업들이 이때를 놓치지 않고 가격을 높여서 판매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물건의 가격을 쉽게 높이지 못하는 경쟁력이 낮은 기업들은 물갈이가 되고 있는 느낌이죠. 이제 경제 성장도 느리고 인플레이션까지 오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 두 조합이 사실 공포의 용어여서 저도 두렵긴 합니다. 세 번째로 항상 있는 불확실성은 미국 중앙은행이 내년에는 도대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일단 금리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동시에 시중에 돈을 푸는 양적 완화를 줄이겠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더불어 금리까지 올리겠다는 다소 공격적인 매파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금리가 문제인데 금리를 올리게 되면 사람들은 투자, 소비를 하는 대신 저축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높아진 대출 금리 때문에 대출을 받지 않으려고 하죠. 경제가 좋을 때에는 과열을 잠재우는 효과가 있으나 지금처럼 불확실할 때에는 경제 성장률을 늦추는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포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특징을 가진 기업을 골랐을까요? 바로 가격 결정권이 있는 기업들을 골랐습니다. 여기에서 가격 결정권이란 기업이 제품의 가격을 인상시켜 판매해도 팔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애플 같은 경우는 충성 고객들을 아주 많이 확보하고 있어 아이폰의 가격을 10% 정도 인상시켜도 완판을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원자재 쪽의 가격이 가장 먼저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럼 원자재를 가공하여 물건을 만드는 기업 입장에서는 바로 비용이 증가하는 현상을 겪게 되겠죠. 따라서 이 상태에서 가격 결정권이 없는 기업이라면 기업이 일반적으로 남겨야 하는 수익을 까먹으면서 장사를 해야 합니다. 반면에 가격 결정권이 있다면 높아진 원자재 가격만큼을 소비자 가격에 붙여서 판매를 할 수 있기에 수익을 지켜낼 수 있죠. 그리고 포춘은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 11가지를 골랐습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팔, 세일즈포스, 펩시, 존슨앤존슨, 컴캐스트, 쇼피파이, TSMC, 네슬레, 텐센트를 꼽았죠. 몇 가지 주제로 묶어서 이 기업들을 둘러보며 어떤 면에서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아마존, 이커머스와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며 두 영역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단 인플레이션이 강타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더 저렴한 제품을 찾게 되며 아마존은 공교롭게도 비싼 제품과 저렴한 제품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품목 변화에 대한 타격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합니다. 클라우드의 경우는 기업을 상대로 하는 B2B 비즈니스인데 인프라에 해당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웬만해서는 한 번 바꾸면 잘 바꾸지 않습니다. 저희가 통신사를 웬만하면 잘 안 바꾸는 것처럼 기업들도 사용하던 클라우드 업체를 지속하려는 성격을 가지죠. 그래서 경제 둔화 및 인플레이션이 와도 잘 방어해낼 것 같은 기업으로 포춘은 아마존을 뽑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세일즈포스도 아마존의 클라우드 사업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라는 클라우드 사업과 호환성 및 연결성이 높은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있기에 기업들에게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의 B2B 소프트웨어 라인과 직접적인 경쟁을 하고 있는 세일즈포스 역시 기업들에게 마케팅, 영업, 직원 관리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등 기업들에게 디지털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마존과 비슷하게 인플레이션 및 성장 둔화 상황에서도 고객들을 지키는 동시에 성장을 이어나갈 확률이 높겠죠. 디지털 세계가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이커머스 역시 가파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등인 아마존을 빠르게 따라가고 있는 쇼피파이 역시 주목해 볼 만하죠. 아마존과는 다르게 쇼피파이는 개별 셀러들에게 직접 웹사이트
웹사이트를 꾸미고 브랜딩을 할 수 있는 도구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경우는 모든 제품들을 아마존 플랫폼 위에서 판매해야 하는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죠. 따라서 브랜딩을 하고 싶어하는 대기업들에게 최근 들어 러브콜을 받고 있는 기업이 바로 쇼피파이입니다. 오프라인 커머스에서 온라인 커머스로 전환이 되는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 예상이 되기에 인플레이션 및 성장 둔화를 꽤나 방어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디지털 세계에서 물건을 어떻게 구매할지가 결정이 되는 분위기라면 결제도 해결이 되어야겠죠. 여기에서 페이팔이 등장하며 페이팔은 결제 대금의 일정 퍼센트를 가져가는 모델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해도 높아진 가격의 일정 퍼센트를 수익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아지는 등의 리스크는 크게 없습니다. 다만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하여 디지털 세계에서 소비자들이 쓰는 돈이 줄어든다는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으며 이건 마스터카드, 비자도 비슷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생활에 밀접한 소비재를 판매하는 기업들은 대표적으로 가격 결정권을 아주 강력하게 쥐고 있는 기업들로 유명합니다. 과자값이 1,000원에서 1,100원이 된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사 먹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반면에 기업 입장에서는 동일한 물량을 판매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10%의 추가 매출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비재 기업들의 강력한 가격 결정권 뒤에는 수많은 브랜드들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다는 독점적인 위치가 있으나 이건 조금 어려운 이야기니까 우측 상단 카드를 클릭하여 과거 영상 참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슬레와 펩시가 이 카테고리 안에 쏙 들어가죠. 혐시로 잘 알려져 있는 펩시는 사실 과자 사업부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반, 음료 사업부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매출만 비교하자면 코카콜라보다도 덩치가 큰 기업이죠. 네슬레 역시 식음료 판매하는 소비재 기업이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재 기업입니다. 소비재 기업들의 경우 배당도 강력하게 해주는 것으로 유명하기에 배당주 투자자분들께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슷한 맥락으로 헬스케어 기업인 존슨앤존슨도 리스트에 들어가겠죠. 존슨앤존슨은 타이레놀을 만들어낸 기업으로 다양한 제약 사업 및 소비자 헬스케어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활하고 살아가는데 굉장히 밀접하고 필수적인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식음료 소비재 기업들과 비슷하게 가격을 조금 더 올려도 소비자들이 크게 반발력 없이 받아들이는 품목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배당을 지속적으로 올려주는 배당주로도 유명하죠. 이제 남은 세 기업 컴캐스트, TSMC, 텐센트. 보추는 컴캐스트를 볼 때 광랜 사업을 메인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유별나게 광랜 침투율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미국은 아직 저조한 편입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등 빠른 인터넷 속도를 요구하는 서비스들이 늘어남에 따라 광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컴캐스트는 MBC라는 TV 채널을 운영하며 미디어 사업도 하고 있고 유니버셜 스튜디오도 운영을 하는 등의 테마파크 비즈니스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랜만 보기에는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죠. TSMC는 어제 영상에서도 언급한 10나노미터 공정 이하 반도체 제조 파운드리 1인자이죠. 반도체를 원하는 사람은 많고 제조하는 사람은 적은 병목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반도체 가격에 프리미엄이 붙는 느낌입니다. 즉 TSMC는 반도체를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는 뜻이기에 보추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죠. 마지막으로 텐센트는 요즘 분위기가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 보추는 게임 쪽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부분인데 미래로 가면 미래로 갈수록 여가 시간이 많아질 것이고 콘텐츠에 대한 중요도는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콘텐츠의 종류들을 생각해보면 OTT, 유튜브 등의 영상물, 스포티파이, 팟캐스트 등의 음성 콘텐츠, 그리고 오감을 자극하는 게임 등이 있겠죠. 현재로서 중국 게임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리그 오브 레전드를 가지고 있는 텐센트가 게임 플레이어 중에서 가장 우월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포춘이 선정한 2022년도 투자할 만한 주식 11선을 알아보았는데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